안녕하세요. 생윤은 김준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재종반 20년 경력의 찐 생윤 강사 김준호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구독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제 암기법 그리고 공부법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생윤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댓글에 좀 나름 그래도 내 공부법이 통하는구나, 내 암기법이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뿌듯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것의 연장선상인 생윤 1등급 그리고 다른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단권화 노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요청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현강에서도 많이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단권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권화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예시는 제가 사탐 강사다 보니까 이제 사탐 예시를 들기는 하지만 이 단권화 노트 필기법은 모든 공부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권화 노트를 만든다고 할 때 7가지를 고려되는데 우와 7가지나 했어요, 우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들어보시면 금방 납득을 하실 겁니다. 한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오답 노트는 노트 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요. 개념이 없으면 오답 정리할 거리가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해 노트 필기는 개념 필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재종반에서 보다 보면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3, 4등급 딸이들이 오답 노트 정리하고 있던데 님들이 그런 걸 정리하고 있을까는 계속 3, 4등급이에요.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 있죠? 이분들은요 오답 노트 정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수업은 닥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닥필은 닥치고 필기하라는 겁니다. 수업 때 님들이 닥치고 필기하는 건 예비 필기입니다. 쌤! 아니 필기면 필기지 예비 필기는 또 뭡니까? 수업 때 하는 필기는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필기지 않습니까? 아직 님들 입장에서는 차근차근히 뭐가 정리되어서 하는 필기가 아니에요. 진짜 수업 들으면서 정신없이 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업 때 하는 닥필이에요. 이건 님들이 아직 요리한 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수강생들한테 연습장을 준비해라, 이면지를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영상 화면 보이시죠? 영상 화면에 연습장 플러스 사색 필기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꼭 공지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 인강에서 사용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색 필기구는 왜 준비하라고 하냐고 하면은 필기할 때 지식의 구조 앤드 각각의 지식의 역할들 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닥필할 때, 수업 시간에 닥필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칠판 필기만 받아 적지 마시고요. 강의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강사분들이 하는 멘트들, 부연 설명들까지 최대한 많이 정보를 집어넣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발휘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대원칙은 뭐냐? 수업의 정보들을 최대한 남긴다. 어디다가? 필기하는 데다가. 그래서 연습장이 필요한 거라. 자, 세 번째는 이제 노트 또는 아이패드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노트 필기할 준비가 되었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필요한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기. 저는 노트 크기를 최대한 큰 걸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으로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인드맵, 맵이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잘 파악되려면 일단 큼지막해야지 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큰 노트를 마련을 해라. 그리고 수강생 중에 가끔 이제 B4 크기의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본인이 불편하지 않은데, 제 수강생 중에 어떤 친구는 미술하는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는 스케치북 하더라고. 오, 굿, 베리 굿, 진짜. 그 친구 만점 후기 남긴 친구야. 자, 두 번째는 두께인데요. 두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과목을 하더라도 필기 많이 하시는 쌤이 있고 적게 하시는 쌤이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 거예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생윤이라는 과목은 넉넉 잡아서 60페이지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기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히나 생윤하고 사문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문도 필기량 적거든. 그래서 생윤 사문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권을 그냥 한 권에 필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종반 노트 할 때 알려줬는데 어떤 분이 선생님 생윤 사문 한 권에 단권화 시키는 너무 헷갈리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가 헷갈리는데? 했더니만 노트 필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생윤 사문 생윤 사문 생윤 사문. 잘 들어잉? 앞면 있지? 여기서부터 생윤 시작을 해. 생윤 오케이? 그러면 뒷면 있지? 그렇지? 여기서 사문 시작을 해. 사문
그래서 노트 절반 정도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A 과목, 뒤에서부터 B 과목 그러면은 노트 한 권에 그 두 과목이 다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내지 종류입니다. 요게 뭐 줄노트인 것도 있고 뭐 바둑판도 있고 그 다음에 민문이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나 상관없습니다. 마인드 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잘 띄면 돼.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아이패드 뭐 갤럭시 노트라고 하니 그런 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그래도 나중에 출력을 해서 봐야 할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출력을 했을 때 색깔 구분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수능 한두 달 전에는 이 친구처럼 짜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때 했던 닥필 있죠? 그걸 꺼내십시오. 꺼내셔가지고 노트에 옮기는 작업, 물론 정리해 가면서 생각 정리해 가면서 옮기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 그게 뭐냐면 바로 앞면만 필기를 하고 뒷면 비워두세요. 요 앞면에 저 같은 경우는 개념 한 판인 마인드맵으로 들어가게끔 정리를 해줘요. 마침 오르비 디렉트신 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오? 그러면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그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한 걸 제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만든 건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오픈되어 있을까는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만 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해드립니다. 여튼이 이제 이게 있으면 이걸 암기하는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면요 오직간한 거 문제가 다 풀려요. 이번 3월 교육청 예상되는 1컷이 42점에서 43점 잡고 있는데 기존의 내용으로 다 커버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분처럼 개념 필기한 내용으로 50점 나와요. 만점 나온다고. 고민 없이 1등급이라고. 쌤! 3월 교육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때도 그래요? 수능 후 저한테 온 오르비 쪽지입니다. 직접 보십시오. 이 시험은 24학년도 수능 시험입니다. 그때 이제 1컷 50이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개념 필기로 다 되네요. 나오잖아. 수능자에서 하나 정도 실수했겠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2등급. 실수해도 2등급 나온다니까. 2등급 안은 개념 필기 착실하고 암기 착실해 해가지고 문제 푸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윤에는 바나나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트 앞면은 채워졌고 노트 뒷면이 남았습니다. 이 노트 뒷면은 앞서 말한 오답 노트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님이 평균적으로 1, 2등급 안에 안 들어온다, 1, 2등급이 아니다 라고 하면요 앞면 필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필기만 열심히 하고 안 외운 건 아닌가 를 고민하시고 를 반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정리할 시간에 앞면 어떻게 활용할까 그걸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세요. 오답 노트 정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님들은 평균적으로 1, 2등급 가끔씩 3등급 나와도 괜찮아.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그래도 2등급 안에는 든다 하시는 분들은 유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앞면만으로는 뭔가 배고픔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뒷면이에요. 평균 1.5등급이 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필기에 없는 또는 필기로는 머리가 안 굴려져 라고 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 뒷면에 추가되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말하면 심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 얘들아, 생유는 뒷면 채워지는 주제 사상가가 별로 없어. 님들 노트에 그래서 70% 이상은요 그냥 앞면만 있고요 뒷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님들 성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생윤에서 킬러나 통수 주제가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개인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수능까지 갔을 때, 수능 직전까지 갔을 때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여러분을 애먹일 거예요. 그런 주제들만 뒷면 필기가 되면 돼요. 다른 부분은 여백인 거죠. 아름다운 여백. 바로 이 작업이 오답 노트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해 님들의 10월 정도가 되면 단권화된 노트에 앞면은 기본 개념, 뒷면은 나 1등급인데 이건 뭐지? 하는 것들 한 장마다 주제별로 기본 심화가 있는 겁니다. 6번째 얘기입니다. 포스트잇 사용하는 건데 저는 가급적 포스트잇 사용을 하지 말라는 주의긴 한데 뒷면은 상관없는데 앞면입니다. 제가 앞면이 마인드맵이라고 했죠. 그래서 딱 펼쳤는데 여기가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중간중간에 덕지 포스트잇이 붙어져 가지고 지도를 막아버렸어. 그러면은 라인이 길찾기가 안 되잖아. 이 포스트잇 때문에 정보가 가려지고 시선이 분산되고 구조의 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인드맵 필기 같은 그런 라인이 중요한 필기에서는 포스트잇 사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앞면에서 포스트잇 사용은 비추.
대신 뒷면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질문합니다. 노트 분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가 이제 고민거리가 될 텐데, 노트 분량은 뭐 쌤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 할 수는 없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제 강의 이제 주제별 목차, 이제 목차죠. 예, 주제별 목차와 거기에 필요한 이제 쪽수의 일부가 됩니다. 1-1부터 6-4까지가 이제 생윤의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예, 저의 주제 번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풀 한 장짜리 자료가 오르비 게시판에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분량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기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트 필기의 핵심은 첫 번째, 지식의 구조, 체계, 질서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확하니 한 번에 보이게끔 해야 한다는 거. 큰 틀은 그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강생의 필기평을 보시고 필기에 대한 자극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독학하려고 하다가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오? 지식이 채워야 되고 정리해야 되네? 하면서 끝까지 들었다는 분, 개념 한 장 요약 눈에 확 띈다, 정말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일타 같은 엔타 김준호였습니다.